안녕하십니까. 하한가를 상한가로 바꾸기 위해 성실하게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연구하여 소개하는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자산관리사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박 투자의 길 9번째 시간으로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도입해 광고계의 샛별로 떠오른 에코 마케팅의 주가를 중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입니다. 에코마케팅의 주가는 어떻게 변했고 독자님의 대응은 어떠하셨나요? 먼저 광고업계의 샛별 에코마케팅을 11월 18일자 대박 투자의 길 네 번째 시간에 소개해드린 지 약 40일이 경과한 12월 27일 현재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소개 시점인 11월 18일 날에는 35,600원이었습니다. 종가가 35,600원이었습니다. 소개일의 저가 시점은 12월 13일 날 28,850원까지 하락을 해서 소개 시점 대비 약 21% 가까이가 하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했던 주가가 12월 27일 종가는 32,350원까지 회복해서 소개 시점 대비 약 10%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독자님들의 대응에 따른 투자 손익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권유 시 매입 적정 가격으로 3만원 이하로 제가 제시했었는데 그 3만원대에서 3만원에 매입했다고 가정하면 약 7.8%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걸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방송 직후에 바로 매입하셨으면 약 10%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동안의 저점인 29,000원대에 매입을 하셨으면 약 12%의 수익을 실현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두 번째입니다. 에코마케팅의 경영 성과 변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 그 12월이 다 지나가지 않고 결산입 발표되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즉 12월치는 추정치를 가지고 네이버의 에코마케팅 그 경영 상태를 경영 실적 공시 자료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초 예상보다 경영 실적이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액이 2019년도 계획 약 1168억 원보다 1.2% 정도 초과 달성하는 118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된 게 공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2018년에 621억 원 대비 약 90%가 성장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영업이익도 413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34.9%, 35%라는 아주 놀라운 그런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 이후에는 알 수 있지만 4분기에 11월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 지나간 두 달의 실적으로서 추정한 결과를 네이버 공시란에 발표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영 실적은 참고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에코마케팅과 관련한 뉴스를 검색을 해봤더니 김철웅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유주식 10만 주, 약 31억 1천만 원에 해당하는 10만 주를 우리 사주 조합에 무상 증여했다고 12월 24일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공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상 증여 목적은 임직원의 복지 향상 및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철웅 사장은 종업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세 번째, 에코마케팅 주식 어떻게 할까요? 이거에 답하기 전에 먼저 증권사의 2020년도 증시 전망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5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5인의 의견을 12월 16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에서 2400으로 주가의 상하한선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KB증권은 1950에서 2400, 신한증권은 2000에서 2400, 삼성증권은 1950에서 2350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망한 업종으로 반도체, IT, 콘텐츠 업종을 들고 있었고요. 해외 유망 증시는 미국, 중국, 베트남을 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자 종가를 보면 코스피는 2204고 코스닥은 661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증시의 변수 요인을 점검해 보면은 긍정적인 요인은 성큼 다가온 4.15 총선을 들 수가 있겠고, 미중 무역 1단계 합의가 발표된 점, 이 두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부정적인 요인은 북한 핵 리스크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부의 친노동 반기업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유 중인 에코마케팅 내 주식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독자님인 경우 매수가 대비 15% 이상 상승 시 보유 지분의 약 30% 정도는 매도해서 부분적으로 수익을 실현하고, 나머지는 계속 보유하면서 단기 저점 미만 하락 시, 즉 3만원 미만으로 주가가 내려올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하고, 15% 이상 수익이 나면은 30% 정도를 매도하여 부분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면서 계속 보유하는 그런 전략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 손실을 보고 있는 독자님의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에는 주가가 단기 저점, 즉 3만원 이하로 하락 시 추가 매수하여 매수 단가를 최대한 낮춘 이후에 주가가 회복 시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기다리는 전략을 쓰겠습니다. 에코마케팅의 경우 결산 결과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되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통 결산 결과는 1월 말이나 2월 초쯤이면 나오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마케팅은 약 550원 정도의 배당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은 배당 수익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투자는 결국 자기 책임이고, 수익도 나에게 귀속이 되고 손실도 나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42,000원에서 47,000원 점을 다시 한번 상기 드립니다. 증권사의 에코마케팅에 대한 목표 주가가 42,000원에서 47,000원 선. 그럼 이 42,000원일 경우에는 현재의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3%의 상승 여력이 있고, 47,000원까지 갈 때는 약 32%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의 내공을 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을 바라보는 초고수의 마음. 요번은 존 템플턴 경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템플턴 경은 영혼의 투자자로 잘 알려져 있죠.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첫째,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즉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가 하락해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주저없이 존 템플턴 경은 첫째로 꼽아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말아라.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지 추락한 다음은 아니다. 오히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라. 정말 여기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큰 폭락이 왔을 때는 절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한 템포 뒤로 물러나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팔아야 될 시점은 대폭락이 있기 전이지 폭락한 이후에는 절대로 팔아야 될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비관론이 팽배했을 때 투자하라.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매수의 적기이다. 그러니까 비관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때가 바로 매수의 적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말하면 투자해서 실패해서 자살한 사람이 나올 때, 그런 뉴스가 많이 횡행할 때, 그때가 바로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른 투자자들이 낙담하여 주식을 팔 때 매수하고 탐욕스럽게 살 때 매도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강인한 정신력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투자의 내공입니다. 무술에서 고수는 내공이 뛰어나야 되죠. 투자에서도 강인한 내공력이 필요합니다. 그 내공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투자를 하면서 상승장, 하락장을 모두 경험하면서 또 많은 책을 읽고 많은 뉴스를 접하고 많은 정보를 분석해서 스스로 자신이 있을 때 내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떨어질 때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고 올랐을 때 더 오르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적당한 타이밍에 목에 갔을 때 바로 파는 과감한 용기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유튜브 방송으로 다 하지 못하는 투자에 관한 많은 좋은 뉴스를 수집해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제 카페를 들어와서 꼭 방문해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투자를 하면서 쌓이는 스트레스나 그 정신적인 긴장감을 풀 수 있는 저희가 쓴 수필이나 여행기 같은 거를 올려놨으니까 같이 공감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독자님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